집합과 명제에서 첫 번째 단원인 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집합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의 모임,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있죠. 명확하게 우리 반 학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이게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에서 원소라는 거는 우리 반 학생들 개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원소를 표현할 때 A라는 이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집합 A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얘기했을 때 약수라고 하면 뭐 1, 2, 4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과 2와 4는 A의 원소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3은 원소가 아니니까 원소가 아니다, 속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호에서 보면은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는 영어에서 element라는 첫 글자의 e를 기호화한 거예요. 원소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합의 경우는 주로 이게 다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원소는 문자 소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과 원소에 대한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1번을 보면은 집합의 뜻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인데 키가 작다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모임을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쁜 여학생의 모임, 이것도 예쁘다라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인 학생의 모임,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했는데 가깝다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죠, 기준이.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3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이제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자, 개념 체크 2번을 보세요. 집합 A는요,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래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죠? 5, 10, 15, 20, 25, 30.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4는 A 집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이거 맞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5는 A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거 맞죠? 12는 A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가 않죠. 4번을 보면은요, 20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0은 A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시 네, 여기 3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인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집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를 요 중괄호 같이 생긴 중괄호죠 이거 그죠? 요 안에다가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요. 각 원소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요 중괄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해요.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X, 요게 X는 이제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라 소문자로 주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발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 X의 조건을 뒤에 쓰는 겁니다. 여기 뒤에다가. 그래서 집합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요 뒤에다가 글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꼴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원이나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림으로. 그래서 집합의 원소는 이제 도형 안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원을 그려서 요 부분에 집합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원소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5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하면은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은 A 집합은 하고 요 중괄호 안에다가 해당되는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돼요. 구분은 이제 컴마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이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쓰고 그 문자는 바로 5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다 라고 글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원을 그려서 이 부분은 이제 집합의 이름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는 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개념 체크 3번을 보면은 집합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대괄호 안에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1번을 보면은요. 자, 1번은 여기 바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원소 나열법 방법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는 뭐가 있겠어요? 그죠? 2, 4, 6, 8, 10, 12. 그죠? 1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6개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4부터 쓰면 안 됩니다. 1부터 써야 돼요. 1, 4, 7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항상 요 1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3은 1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 1이 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 4, 7 이런 식으로 3 커져가면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 적당히 몇 개를 쓰고 뒤에 점을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써놓으면은 아, 이런 수들의 나열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5, 10, 15 이렇게 수가 돼 있고 뒤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인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수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5의 배수인 자연수들의 모임인 거죠. 처음에 이제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이렇게 먼저 쓰고 그리고 발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문자 원소의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그죠? 5의 양의 배수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4번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해서 칠음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소나열법을 쓸 때 원소를 대표할 문자를 정하고 x는 칠음계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요, 0, 1, 2 이렇게 돼 있고, 집합 B와 C가 다음과 같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B는 X와 Y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래요. 근데 X는 어디 있는 거냐면 A에 있는 원소, Y는 뭐냐면 그것도 A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들로 둘이 더해서 집합 B의 원소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C는 X, Y를 곱하는데 그 X가 A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Y도 역시 A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이 원소들을 곱해갖고 만들어진 숫자들을 원소로 하는 바로 집합이 바로 C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A에 있는 원소 뭐 아무거나 뽑아볼까요? 1. 그 다음에 또 A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뽑아볼까요? 2.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이죠. 그게 바로 B의 원소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골라서 대충 적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원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할 건데, 이쪽은 x가 될 숫자, 그 다음 이쪽에 y가 될 숫자를 찾을 건데,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되는 것도 역시 0, 1, 2 이렇게 되죠. 그럼 걔네들 각자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0 더하기 2는 2, 3,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B의 원소가 0하고 1하고 2, 3, 4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C를 표현을 해보죠. 그럼 C는요, 걔도 이제 X가 0, 1, 2 가능하고, Y도 0, 1, 2 이렇게 가능하겠죠. 걔네들은 이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곱하기 0, 0, 0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0,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해서 C의 원소가 0과 1과 2와 4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에 있는 원소하고 Y의 원소 두 개의 그 어떤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집합들의 원소를 빠짐없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를 구해서 푸는 것이 가장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이제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3번하고 4번, 5번 문제는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원소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유한개,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이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원소의 개수가 5개죠. 이런 경우는 유한집합. 그 다음에 1, 3, 5, 7, 9 점점점이라는 것은 한없이 계속 홀수가 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이 많은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정의를 얘기할 때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유한, 무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개념, 정의를 표현할 때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바로 유한계이다, 무한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 집합은 어때요? 자연수 굉장히 많죠. 무한해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셀 수는 있습니까? 네, 셀 수 있어요. 1, 2, 3, 4, 네, 계속 세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셀 수는 있습니다. 빠짐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셀 수 있어요.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이지만 셀 수 있어요. 반드시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개념에서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공집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런 식으로 빗금을 그어주면 되는데 반대로 긋면 안 되냐고 묻는데 불편해요. 그쵸? 반드시 이렇게 긋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보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굳이 쓰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를 잠깐 보면은요. 이 집합 안에 0이 들어있죠.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한 개인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죠.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죠. 이것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 집합이라는 여기에 이렇게 공집합이 있는 거는 이 집합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개수를 우리가 적을 수가 있죠. 그때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NA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집합의 경우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원소의 개수가 0이다 라는 말은 A집합이 공집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A다 라고 했을 때의 그 N은 넘버, 개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글자에 요 N을 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다면은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는 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가로 안에 아예 집합을 이렇게 통째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3개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공집합 표시죠. 3번을 봅시다. 이거 공집합 표시죠. 자, 이건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고요. 이거 집합 안에 0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길 보면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당연히 0개죠. 그쵸?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그런데 요 집합 있죠. 아까 얘기했죠. 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을 보면요. 집합 안에 원소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소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의 요 집합을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념 체크 5번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분류. 집합은 크게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으로 나누는데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예요. 자, 1번을 보면은 태양계 행성하고 나와 있죠? 자, 요 1번이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분명히 태양계 행성은 유한계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한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5로 나누어 3이 남는 자연수. 자, 이런 수는 뭐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습니까? 3, 8,
13 하면서 5씩 커져가게 쓰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계속 평생 써도 못 쓰죠. 그쵸? 이렇게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 무한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예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뭐가 있죠? 없죠. 9가 한 자리 중에 제일 큰 수인데 그거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가 어디 있겠어요?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입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해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다 그랬는데 1과 2 사이에 유리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성 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유리수, 두 유리수를 잡아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1과 2도 유리수인데 그 사이의 기하분수는 너무 많겠죠? 그래서 무한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세자리 자연수인데 세자리 자연수는 100에서부터 999니까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자,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집합 원소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n하고 집합을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바로 이게 A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보죠. 1번을 보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그죠?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요거는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원소 1개. 그 다음 요 집합은 0을 원소로 하죠. 또 1개.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은 공집합이에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소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 건데요. 이 연습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할 텐데 수업 시간에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참고하시라고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수업을 올려놓습니다. 복습하실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